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왜 처음부터 사랑타랑이냐고요? 좋잖아요, 여러분. 어, 그 TSL 운동이라고 아시나요? 요즘 이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운동인데 TSL이라 그래서 Thank you. 발음 괜찮은가요? T는 Thank you. 그리고 S는 Sorry. L은 Love거든요. 그래서 가족, 우리 가족 내에서도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주자주 얘기하자. 이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도 계속 그게 습관화돼서 나랑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 늘 TSL을 하자는 거죠. Thank you, sorry, love. 저 발음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늘, 이 습관처럼 내놓고, 마음에도 이렇게 먼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말이나 행동을 계속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잖아요. TSL 운동은 그런 거거든요. 말을 먼저 하고 행동을 해서 점점 내가 진정으로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 프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루에 감사할 일기를 쓸 때 오늘 감사한 일을 3가지 이상씩 적어서 그 다음 7가지 되고 10가지도 이렇게 넘어가게 매일 하루에 1가지라도 좋으니까 빼먹는 게 있으면 안 되고 매일 그러면 사람들이 감사할 일을 찾죠. 똑같은 게 적힐 수도 있어요. 오늘 그냥 아무 사고 없어서 감사하다. 내가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더라도 그거를 적는 거. 그리고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서 어떨 때는 감사함을 이게 정말 진정으로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꾸 내가 하루에 감사한 일을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 행동이 더 조심해지고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한테 사실 가족한테 뭐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거를 매일 말한다는 거, 순간순간 말한다는 거는 굉장히 쑥스럽고 어떤 겸연쩍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사랑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죠. 사랑이 가득한 가정, 그러면 그게 이제 점점 사회로 넓혀지면서 우리 국가가, 우리 세계가 그런 곳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TSL 잊지 마시고요. 한번 지금 밖에 나와 계시다면 가까이 있는 친구한테 아니면 카톡으로 사랑해, 뭐 고마워, 뜬금없이 고마워 그럼 뭐가?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냥 고마워, 네가 내 친구인 게 고마워. 막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네요. 그럼 미안해 그럼 뭐가? 그러면 그냥 내가 자주 인사 못해서 미안해. 저 잔머리 최고 아닙니까? 잔머리라니. 아무튼 그런 인사 많이 해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폭력에 관한 가정폭력과 뭐 아동폭력, 성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이제 강의를 들어 다니고 있는데요. 함께 생각해 볼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TSL 운동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우리가 관계 맺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회가 가정이잖아요. 가정폭력도 그렇고 성폭력도 그렇고 뭐 데이트 폭력, 요즘 폭력이 많잖아요. 아동폭력. 근데 이 가정폭력, 어떤 폭력은 사실은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예전 자라왔던 그 가해자가 어렸을 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가해자의 어렸을 때 환경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는지,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든 뭐 아동폭력이든 어떤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그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그 가해자의 그 정서를 돌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아동들이 왜 폭력을 당하는 그런 사건, 뉴스들을 우리가 요즘 심심치 않게 많이 접하고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되게 많죠.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나 저보다 윗세대 분들이 어렸을 때는 대부분 그게 뭐 계모나 계부 밑에서 이뤄진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친모, 친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뉴스들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들을 놀래키고는 하지요. 그런 것들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부모들의 미성숙? 그러니까 너무 이른 나이에 뭐 가정을 이뤄서 부모가 됐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황도 어떤 부모의 미성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됐을 때. 아니면 이제 어떤 육아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은 누구나 육아의 지식은 부족하죠. 그 응답하라 1988에 보면 그 덕선이의 그 생일을 덕선이가 그렇게 그 언니와 생일이 그 비슷한 며칠 차이라서 항상 이 여동생은 언니랑 그 생일 파티를 같이 했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계속 예고를 하잖아요. 나는 이번에는 언니랑 생일 같이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일상이 그날도 어김없이 같이 차려져서 근데 덕선이가 그거 말고도 뭔가 짜증나는 일이 몇 가지 더 있어서 그게 겹치면서 막 화를 나면서 막 울죠. 나는 늘 뭐 언니의 뭐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나가요. 그런데 그 다음날인가 그날 밤인가 아빠가 그 덕선이가 들어오는 집 앞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생일 케이크를 따로 하나 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덕선아, 아빠는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래.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는 온 국민의 가슴을 울컥하게. 아마 그걸 보시는 부모님들은 많은 공감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울컥하기는 하는데, 부모는 처음이죠. 누구나 부모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죠. 그래서 조부모님이랑 이렇게 몇 대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죠. 육아 환경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뭐 한 3대가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걸 보고 배우면서 또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배우면서. 근데 요즘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책을 찾아본다든가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없으면 그런 전문적인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해설을 하지만 그 육아든 연애든 책으로 배우는 건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어떤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에서 아니면 또 요즘은 하나하나 둘밖에 안 났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를 하는데 그게 내가 이루지 못한 거를 이 자식한테는 꼭 이루게 해야지. 어떤 그런 욕심?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아동 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큰데 그걸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많은 그런 분위기. 또는 정서적으로 욕구 불만인 경우. 그리고 자꾸 이건 이제 부모가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자꾸 외부와 단절하고 사회적인 관계망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아이를 학대를 하는 거가 외부에서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빠나 엄마가 뭐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에 빠진 경우에도 아동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크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아까랑 말이 겹치는데요. 어릴 때, 이 부모가 어릴 때 학대를 받고 자라면 그 아동을 학대를 할 수 있는, 그 대물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어디서 동요를 들었는데, 곰 세 마리? 그 노래를 바꿔서 하더라면서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무서워. 엄마 곰은 못 참아. 애기 곰은 너무 무서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절로 가면 그 곰이 자라났어. 이 가사가 약간 그러면서 청소년 시절엔 집에서는 대들어, 나가서는 변태고, 약간 그 개사를 했더라고요. 우리한테 폭력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폭력이 계속, 그러니까 이 아기곰이 아빠를 닮아서 그 폭력이 되풀이 된다? 그런 내용의 가사를 그 곰 세 마리에 붙여서 아마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그 곰 세 마리, 가정폭력 곰 세 마리 이렇게 하시면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되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어릴 때 보면 이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꼭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도 있는 거고 방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언어적인 폭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보다 윗세대 분들은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어우, 저거는 누굴 닮아서 저런지 몰라. 이런 말, 그리고 너는 누굴 닮아서 이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밥을 안 먹으면 밥 안 먹으면 치워버린다. 하나, 둘, 셀 동안 빨리 해. 꼭 밥이 아니더라도 너 빨리 말 안 해? 엄마 10살 동안 안 하면 너 혼나? 쫓겨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다 언어 폭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게 폭력이라는 거를 느끼지 못하고 어렸을 때 그런 말을 이제 들은 사람은 그게 폭력이라는지 모르고 당연히 부모는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자란 사람은 자기 자식을 양육할 때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엄연한 언어 폭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니?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고집이 세? 이런 것도 이 아이의 자존감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언어 폭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 혹시 아이의 표정을 보셨나요? 그냥 너 게임 그만해. 게임 그만하고 빨리 와서 밥 먹어.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할 때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야.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엄마가 너랑 어떤 약속을 해야 되는데 너한테 벌을 줄지도 몰라. 어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는 누굴 닮아서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들어? 라고 했을 때 아이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다른 거죠.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고요. 존재감을 아이들은 상실하게 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나는 분명히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누굴 닮아서 그래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아이는 그 순간 굉장히 움츠러들고 존재감에 이렇게 혼란이 오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런 말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한테 너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나가! 너 벌써 지금 대문 밖에 그러고 나가! 아무것도 갖지 말고 나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그걸 배우면서 되게 이렇게 흠칫하면서 놀랬는데 나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동 학대 중에 진짜 한겨울에 얇은 옷만 입혀서 베란다에 세워놓은 그런 부모들도 이제 걔가 나중에 크게 몸이 상해서 아동 학대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머니들이 그냥 하시는 말로 나가! 이랬겠지만 그것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불안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왜 시했을 때 키 쓰고 소금 얻으러 나오는 거 그게 굉장한 학대라서 그걸 안 하잖아요. 요즘엔 또 이웃끼리 그런 일도 별로 없고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그런 말들 자체가 굉장한 언어 폭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거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폭력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아이들한테 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말 들었어도 이렇게 잘 컸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잘 컸으면 우리 자식한테는 그 말을 안 하는 게 잘 큰 거죠. 어, 그런 언어 폭력,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냥 쉽게 한두 번 해서 그게 언어 폭력이 되진 않겠지만 그런 게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게 요즘에 폭력의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뭐 물리적인 폭력도 있고 방임도 있고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제대로 씻기지 않고 제대로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제때제때 충분한 영양분이 있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굉장한 폭력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폭력 말고도 요즘 우리들의 말 자체가 굉장히 극을 치닫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정말 흑백밖에 없었던 그 어떤 토론을 하면 흑백 논리로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2차 세계대전 그때 얘기인 거죠. 그 이후에는 세월이 많이 변하면서 모든 것이 흑백으로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굉장히 흑백 논리가 다시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굉장히 그 극남, 극여 뭐 이렇게 그래서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래서 중성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남자일, 이거는 여자일, 이건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야, 뭐 이런 그렇지 않은 건데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약자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여자라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성적인 걸로 얘기하자면 양성 평등이 맞는 건데 어떤 그걸 떠나서 남자들은 남성 우월, 여자들은 여성 우월이 더 막 극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요즘은 서로 남자 여자가 골고루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이렇게 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그걸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일본은 절대 나쁜 사람이야.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피해만 입은 것처럼. 물론 예전에는 그랬죠.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이 전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내에서도 얼마나 자기네들이 그 예전에 나빴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일본 내에서도 또 극혐한이 있죠. 한국 사람은 무조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을 굉장히 높이 쳐주고 일본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그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액션 하나가 더 양극의 사람들을 더 사이가 안 좋게 만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아니고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는 걸 원하는 건데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내에서도 막 한국은 이래서 안 돼. 한국 사람들 이래서 발전이 없어. 절대 안 돼. 이걸 극으로 치달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성향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막 있는 고유한 아름다운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막 우리나라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낮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미국이 좋고 무조건 일본이 좋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죠. 예술적인 것도 그렇게 야 우리나라 영화를 보니? 나는 우리나라 영화는 안 봐. 우리나라 음악은 안 들어. 어디서 나오는 그런 오만함이죠?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 거를 아끼고 우리가 우리 거 소중히 여겨야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훌륭한 영화가 많고 얼마나 훌륭한 음악이 많고 얼마나 훌륭한 책이 많은데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가 전부 말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건 제 생각이긴 한데 일단 말을 조심하고
내가 이 한마디 말을 할 때 10번, 100번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말 한마디가 내 말을 듣는 여러 명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전할 때 굉장히 생각하고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얘기를 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한쪽에 치우치게 될까봐.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그게 100%가 아니고 어떤 한정된 어떤 사건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 얘기를 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말, 아름다운 말만 해도 전하기가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쁜 말, 안 좋은 말을 한다는 거는 물론 나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거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얘기하고자 할 때는 좀 엄격한 말도 있을 수 있고 듣기 거북한 말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얼마나 조심해서 하는 말인가를 또 잘 들어주는 그런 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귀를, 입과 귀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말할 때는 조심해서, 그렇다고 남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 주장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좀 부르짖고 소리 높여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내 마음에 편견을 갖고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의도랑 상관없는 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을 때는 편견 없이 받아주게 듣고, 내가 말할 때는 옳은 거는 옳다고 주장을 하되 말을 전달함에 있어서 그 언어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가끔은 여러분 욕도 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르게 막 욕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도를 지나치거나 너무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스트레스가 너무 빡쳤을 때는 어디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TSL 운동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Thank you, sorry, love. 그래요,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